5건의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대납에 의해서 제공받은 것이다.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양형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좀 받아들여주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재판부가 일정 정도는 고민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방금 저희들이 얘기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던 사람이에요. 정해진 계좌로만 돈을 받아.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통과시켰고 본인이 평생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양형이유에서 그걸 얘기하죠. 국회의원도 했었고 서울시장도 했었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그 위반의 중대함을 알았을 텐데도 위반했다. 위반으로 나갔다. 그러고 나서 재판정에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게 작용한 거예요. 여론조작 뭐 이런 것 인정 안 했고요. 예.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네.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실제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헌법에 이제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고 돼 있죠. 문구상으로는 영장 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런 헌법상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헌법소원 등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점식 의원님도 검사 출신 즉 법조인이시고 한동훈 의원도 사실은 검사 출신의 네, 법조인 출신이죠.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도 했고. 예.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를 반복한다. 예, 이미 헌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것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통제하는 의미로서 검사에게 부여한 거지 수사권을 가지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 라고 헌재가 이미 판단한 바가 있어요.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시기쯤에 있었던 판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권한쟁의를 헌재에다가 심판 청구를 해요. 네네. 거기서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죠. 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영장 신청 권한, 청구 권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권을 가진 기관, 또 수사 상황 등을 검사가 통제하고 리뷰하라는 의미에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신청 권한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서 바로 수사권을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동시에 이 판결 또 그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내를 보면은 수사권을 어떤 기관이 얼마만큼 행사할지는 다 입법사항이라고 얘기해요. 입법사항. 예. 입법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하면 국회가 법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가 수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라 그런다든지 또 다른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거에 다 국회가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 헌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가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헌재의 판단 내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현재 의원이죠. 의원은 이런 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법조계 출신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이런 헌재의 태도를 모르면 정말 다 큰일 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걸 몰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원내대표가 몰랐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몰랐다. 이건 진짜 큰일인데 하여튼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다. 알면서도. 네. 아무튼 그 야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 자체가 이게 법리상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심의 중일 시간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 결정내에 비춰봤을 때도 개정 형사소송법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헌 소지가 없죠. 그리고 헌재도 국회의 재량사항이다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리고 김민석 총리 시절에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고
원칙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헌법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 재량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가 재량을 발의해서 입법을 완성했고 이미 정부가 밝혔던 입장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기본적인 방향이었는데 이게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힘들 걸 알면서도 야권에서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주장하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해라. 예. 근데 이번 형사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몇 가지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피해자의 권리는 늘었지만 사법 절차가 복잡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이 금전적 여유가 있는 피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공방에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보완책이 이미 개정 형소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는 검찰이 정권 송치를 받아서 리뷰하던 그런 시대에 비해서 당사자들,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야만 송치가 되고 리뷰가 된다라는 전제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민분들의 우려 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정권 송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보완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검찰이 경찰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찰이 어떤 수사권 남용을 막거나 또는 경찰의 어떤 범죄 암장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 징계 요구하면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요구권이기 때문에 사실 요구권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강한 권한이죠. 그리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검찰에게 부여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1차, 2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담당이었어요. 그때 여당 법사위 간사였고 위원장 직무 대리였기 때문에 그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일 당시에 검찰이 국회 쪽에 강하게 요구했던 권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징계 요구 권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제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 당시 검찰의 설명은 뭐 수사권, 직접 수사권 줄이더라도 징계 요구 권한이 실효적으로 들어오면 다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권한이 지금 반영된 거죠. 매우 강력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 검찰의 주장도 우리가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국회 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니야 이렇게 발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이제 거부권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행사 안 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말씀 좀 덧붙인다면은 지난번 공소청법을 만들고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시키고 할 때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때 이미 대통령님은 여러 차례 수기 과정을 거치고 당의 결정에 따르자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를 밝히실 만큼 서울시에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향후 2, 3심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심 선고 당시에 현장 유튜브 라이브도 하신 것 같던데 그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심에서 뒤집힐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나요? 이번 1심 판결은 굉장히 타이트한 판결이에요. 법조인인 제가 봤을 때도 10건의 그 여론조사를 일일이 분석하면서 5건만 인정을 한 거고 그 5건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뭐 만나는 날짜와 연락했던 날짜 그리고 나서 송금됐던 시기 관계자들의 진술 그다음 여론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도달한 사람들까지 다 분석하면서 5건만 빡빡하게 인정을 한 거고 특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양형 부분인데 어떤 여론조작의 의도라든지 여론조작에 대한 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해진 계좌로 돈을 안 받았어. 요거만 가지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건 중에 5건 추려내고 의도나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딱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가지고 5건의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대납에 의해서 제공받은 것이다.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양형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좀 받아들여주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 10건의 여론조사를 계속 달라 그랬을까? 왜 여론조사 이틀 3일 사이에 여론이 변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그랬을까? 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 의도를 인정하기 전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주 드라이하고 담백하게 인정을 했어요. 출연해서. 그래서 양형 이후에 좀 인정되면 오히려 형량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 재판부가 왜 정해진 계좌로 돈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드라이하게 판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 치고는 벌금 그 정도면은 좀 세게 나온 편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재판부가 일정 정도는 고민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방금 저희들이 얘기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던 사람이에요. 정해진 계좌로만 돈을 받아.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통과시켰고 본인이 평생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양형이유에서 그걸 얘기하죠. 국회의원도 했었고 서울시장도 했었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그 위반의 중대함을 알았을 텐데도 위반했다. 위반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게 작용한 거예요. 여론조작 뭐 이런 것 인정 안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